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8월 31일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결을 하는 날입니다. 이날까지 모든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납니다. 20년 동안 치루었던 전쟁이 철군을 한다 만다 끌어오다가 마침내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철군이 시작되었고 이제 8월 31일 날로 미국은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은 미국의 네오콘들에 의해서 부시 대통령 때 시작이 되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겠다.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5만 명이나 더 증파를 했고 그 이후에는 9,800여 명의 미군들을 주둔시키면서 철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왜 미국의 돈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철군을 약속했고 그 철군을 위한 협상들을 탈레반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모두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면 철군을 하겠다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임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서 철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군을 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이 되자 그렇게도 다짐을 하고 확신을 했던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과 정부는 제일 먼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삽시간에 무너져 버리고 탈레반은 별 저항 없이 거의 무혈로 아프가니스탄 전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프가니스탄에서 질서 있게 철군을 준비했던 미국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질서 있는 철군은 물 건너 가버리고 미국은 마치도 탈레반에게 쫓기듯이 아프가니스탄을 철군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프가니스탄 내의 친서방, 친미 이 주민들은 공항에 오고 모두 다 대혼란에 빠지고 카불 공항으로 모두 다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탈리반 내에 IS 잔존 세력들이 미군과 공항으로 탈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해서 수백 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지막 철군을 얼마 앞둔 미군들도 10여 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내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또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이런 선동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철군을 뒤로하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을 주둔시켜야 한다 그러면 거의 국토를 탈레반에게 내주고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에 다시 처음과 같은 전쟁을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그동안 들어갔던 2조 달러 이상의 돈들보다 더 많은 우리의 세금들이 낭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20년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도 없는데 또 얻을 것 없는 전쟁에 왜 미국이 우리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비에 쏟아부었던 그 역량들을 모두 다 미국의 내부로 돌려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관성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대한 바퀴지만 그 안에는 고장이 나서 벌써 정지했거나 지금 고장이 나서 정지하고 있는 수많은 부품들로 인해서 언제 돌아가든 굴러가던 바퀴가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대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팎으로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점점 이 성장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러시아라는 것이 미국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로 들여다보고 미국이 처한 더 큰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미국이 나아가다가는 10년 전쟁으로 무너진 소비에트의 뒤를 밟을 수 있고 또 스페인과 대영 제국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미국이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역사 속에서 보는 제국들의 몰락의 모든 징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그로 인한 재정 적자, 각종 음모론의 만연과 이로 인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는 더 분열되고 중산층의 대몰락 그리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화되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인종적인 분열과 갈등,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전통적인 서구 동맹국들이 점점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독자 노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있고 그 중국이 러시아와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미국의 외교 노선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또한 미국의 전략적인 산업시설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문제를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 되고 하루빨리 단 1분 1초라도 빨리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고 미국 내부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를 강화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미국이 세계 가장 앞선 문물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이 코로나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던 작년의 상황처럼 만약에 중국과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동중국해나 이런 곳에서 중국에게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 미국만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코로나 앞에서 미국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중국과의 긴장 격화가 미국에게 큰 허점을 노출시키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국을 점검하고 미국의 흩어졌던 민심들을 모으고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미국 내부로 눈을 돌려서 낙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들을 되살리고 그리고 지금도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미국을 완전히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문명의 대격변기의 미국은 몰락한 과거의 제국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군을 통해서 후유증이 나타나고 그 후유증으로 미국이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새로운 미국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서 상정되어 있는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이 통과가 되고 또 그 예산과 함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1천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게끔 해야만 미국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후유증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미국이 나아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국의 내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